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어촌어학공단에서는 육아휴직을 대체할 계약직 회계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더 좋은 ERP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6일까지고 채용 시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기획 및 미디어 플래닝을 담당할 경력직 정규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취업 지원 대상자나 지역 인재,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총 6명이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 회계사와 기록물 관리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회계사의 경우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경우는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해외사업센터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를 모집합니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제2 외국어가 가능한 분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 또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대표 그리고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달 열리는 코리아 엔젤스 투자 퍼레이드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이번 네. 달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 행사를 계속해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됐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또 이런 행사들은 우리 창업자들이나 또 투자자들 그다음에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트렌드 방향 그다음에 이제 현재 창업을 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뭐 홍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제가 11월 22일 날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역시 또 진행을 합니다. 10개 업체가 지금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날 이제 우리 52개 엔젤 클럽들하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6군데, 7군데 그다음에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 또 5군데, VC 심사역들에서 아마 한 100여 명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오실 거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은 또 발표하시는 분들대로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대전에 그 모 대학교 또 이런 창업 투자 설명회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 3년 전에 만났던 고교생 창업자. 네. 요즘은 이제 중고교생 창업자도 꽤 많이 이제 그 증가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창업을 해서 제가 좀 도와줬던 뭐 멘토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도와줬던 그 창업자를 우연히 3년 만에 만났는데 오. 그 사이에 이제 많이 고도화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 지향적인 제품으로 이제 좀 완성이 돼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그 상업화는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창업을 해서 대학교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 진학을 해서도 지금 이제 대학생 창업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한편에서는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야 이게 참 고등학생 창업 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화를 해서 성장을 하거나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 친구는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의연하게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걸 보고 많이 응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지역에서도 다양한 그 투자지 설명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나 창업 맞춤형 사업, 창업 도약 패키지, 그다음에 또 각 그 산업별로 또
그 산하 기관들이 창업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마다 이제 투자 유치 행사, 즉 뭐 데모데이라고 얘기도 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라고 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퍼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행사에 좀 찾아서 방문해서 현장을 좀 보시고 발표한 아이템들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템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갈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서 저희 그 행사와 같이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미디어 자몽의 투자 전망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인 미디어, 뉴미디어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스튜디오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자몽 일단 이름이 굉장히 상큼한데요. 네, 이름이 좀 뜻이 있을까요? 자몽이라는 그 과일? 과일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예. 자몽의 뜻이 있습니다. 그 네. 스스로 자의 꿈 몽자를 써서 오.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를 하자라는 네. 모토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인 미디어랑 이런 이제 콘텐츠 제작이 아무래도 뜻을 펼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잘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좀 1인 미디어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하셨으면 네. 상당히 좀 일찍 시작을 하셨잖아요.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을 좀 꿈꿨던 그런 네. 계기도 있었고 아나운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럴 기회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다가 제가 직접 방송을 못 하게 되면 직접 방송국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이렇게 이제 1인 미디어 사업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야, 멋지신데요. 1인 미디어 사업 뛰어지니까 안 불러주면 내가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1인 미디어 비즈니스 회사라고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좀 미디어 자몽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미디어 자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서울의 5곳에서 개인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렌탈부터 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뭐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하고 기업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제안부터 마케팅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브랜드와 협업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부분에서는요. 현재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과 매칭해 줄 수 있는 기업 연계 서비스까지 함께하면서 이 종합적인 것을 1인 미디어 이제 산업에 엮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이 네, 부분을 저희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방송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카피소드라든가 미미클럽 그리고 맘맘맘 그리고 마케팅 어벤져스 같은 그런 방송 콘텐츠가 좀 인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케팅 어벤져스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강혁진 대표님의 예, 거죠, 예. 맞죠? 저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인연이 되신 건지 네. 궁금하네요. 강혁진 대표님하고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네. 지인으로 알게 됐고 제가 이제 2014년도 1월에 이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개인 방송을 이제 제작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거 해보지 않겠냐 네. 하면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팀이 꾸려져서 지금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한 6년 차에 접어드신 건가요? 이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으셨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방향 잡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한데 네. 시작을 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 단계라서 그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저희 역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회사 이제 겸업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스튜디오 비즈니스가 좀 먼저 시작이 됐고 스튜디오를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플랫폼까지 몽팟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월세만 좀 보존하자라는 생각에서 스튜디오를 하다가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1인 미디어 사업의 중심을 잡고 비즈니스를 하자 생각해서 2017년도부터는 좀 집중해서 이쪽의 1인 미디어 사업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월세만 좀 빼보자라는 신청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아, 네. 작년에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2017년도부터 1인 미디어에 관련한 이제 관심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뉴미디어 타입에 대한 요청 등이 좀 더 증가하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브 방송부터 이제 콘텐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는 또 IPTV 쪽의 콘텐츠 유통까지 지금 맡게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부분에선 좀 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점점 좀 성장을 해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말씀하신 컨텐츠 제작의 어떤 사업과는 조금은 좀 발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방향이 네.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사업이라는 게 이제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것을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MCN이라는 것이 크리에이터가 이제 성장하고 기업과 매칭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수가 많거나 탑 크리에이터가 이제 소회사에 이제 파트너십으로 맺지 않으면은 사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판단할 때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디어와 그리고 인프라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컨셉을 잡고 인프라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현재 운영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카페 피크니크라는 카페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제 F&B를 이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도입해서 수익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래도 그중에서 아픈 손가락이나 좀 더 마음이 가는 방향도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좀 네. 어떤 쪽이 가장 재밌으시고 네. 또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부분이 제일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과 연계해서 방송을 만들면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함께하는 그런 방송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셀럽과 함께하는. 네, 예. 그렇습니다. 셀럽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라는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그런 이제 장르를 이제 처음부터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몽팟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도 이제 세상에 내놨었는데 네. 시기와 자본의 이제 그러한 이제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경쟁사에 좀 밀리거나 혹은 이제 서비스 자체가 예. 좀 도태된 그런 아쉬움도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성과를 못 낸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1인 네.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는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 사업들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네네. 또 조금씩 색깔이 바뀌어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 보셨을 때 이 미디어 자몽 투자 대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말씀 쭉 나눈 것처럼 바야흐로 이제 1인 미디어 세상 같아요. 뉴 미디어, 1인 미디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왕홍이라는 이제 그런 그 1인 미디어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고 지금도 뭐 이번에 광군제를 보니까 알리바바가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긴 했는데 예. 거기에 또 인플루언서나 이런 우리 왕홍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걸 이제 뒤에 나중에 볼 수 있었고요. 국내는 이제 MCN이라고 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뭐 수익도 많이 올리면서 또 이렇게 차등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그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공간 또 플랫폼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부침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또 일부 막 그 이동 아주 그냥 대이동도 하고 그게 서로 수익의 분배 문제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그 자몽 같은 경우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런 어떤 그 미디어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원만하면서 이제 수익을 잘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이제 상당히 대형화되면서 많은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이슈나 뭐 기타 다른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어비앤비나 뭐 우리 우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간 비즈니스 중에서 또 공유 비즈니스가 이제 뭐 호텔이나 숙박이 아닌 우린 또 이 스튜디오에 대한 공유 비즈니스를 또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가끔 이제 이런 그 방송 촬영이나 있을 때 스튜디오를 찾아서 뭐 헤매거나 그 뭐 어려운 뭐 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뒤에다 막 해놓고 이제 나중에 CG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끔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제 공간 비즈니스 하는데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를 예약을 하거나 활용을 좀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미디어 서비스 1인 미디어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아이템들이 꽤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볼 때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분야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안정적인 성장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왕홍,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타 MCN이나 1인 미디어, 뭐 뉴미디어 이런 새로운 그 용어들과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좀 상징적으로 거대화되는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CJ ENM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경쟁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알차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충분히 그 투자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그 자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안정성을 많이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좋은 가점을 주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성장 측면에서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어떤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6년 차에 사업의 대표님이 되셨어요. 미디어 자몽 사실 1인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네. 또 많이 없어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온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콘텐츠 인프라 부분으로 일단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관계를 맺고 이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을 저희가 직접 뭐가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전에 마케팅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이 큰 성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교육인데요. 네.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그리고 콘텐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교육에는 또 이제 콘텐츠 제작 경험을 위한 공간이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제 체험 같은 거는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B2G 형태의 교육 비즈니스도 한번 그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가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영화관 기업이죠. 네. C5 회사와 예. 함께 용산에 있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오픈했던 것이 가장 큰 오. 성장의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많이 기뻤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콘텐츠 제작과 그런 활용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보였었고 저희는 그런 기술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조건들이 맞물려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공간에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런칭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그 미디어 자몽에서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네.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인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회사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분야에서 좀 부정적인 혹은 보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부터 회사 자체의 성장 등이 굉장히 수익 구조를 내기 어려운 모델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실용적인 관점에서 콘텐츠가 목적이기보다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게끔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제시하자라는 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이자 그리고 직접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내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 강점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아나운서 진행자도 꿈꾸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직접 또 출연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간간히 이제 마케팅 어벤져스 방송에 간간히 출연을 오, 하고 있고요. 네.
직접 개인 방송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 일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 방송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직접 1인 미디어 타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시라는 그 요리 관련한 콘텐츠를 지금 푸드 쪽으로 좀 발전시키면서 구독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언젠간 또 진행도 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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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인 미디어 관련 회사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 특별한 조직 문화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디어 자몽에도 이런 문화가 좀 따로 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오.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이제 바람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좀 주도적이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시나 그런 이제 하달식의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수평적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월 1회씩 문화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기 퇴근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태 대표님께서 네. 보셨을 때 1인 미디어 회사가 좀 다양한 지원,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좀 살려야 될까요? 그러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VC가 됐건 엔젤 클럽, 엑셀러레이터,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뭐 다양하게 저희 채널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관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아직은 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향후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6, 7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가야 되지만 어떤 그 유행이나 아니면 사회적 변화에 이제 크게 부침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발전이나 뭐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델이 됐으면 네. 좋겠다 싶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1인 미디어 당연히 그 개인적으로 미디어에 뭐 참여하시는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데가 아마 그 연예 기획사 중에서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롤 모델 그런 데를 롤 모델로 해서 그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제 1인 뭐 미디어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뭐 조직적으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또 우리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수익을 내면서 우리 같이 그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모델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또 회사가 성장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충분히 이제 저희도 투자를 검토하겠죠.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자몽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1인 미디어 관련해서 크리에이터들과의 관계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누구나 이제부터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미디어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미디어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든 그러한 부분에서 콘텐츠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제 향후에 바라보는 부분들은 그런 공유와 관련한 스튜디오 비즈니스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발전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들을 만들어주는데 저의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방향의 이제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준비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우 대표님의 미디어 자몽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김종태 대표님의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쭉 얘기 나왔지만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아니면 뭐 1인 미디어 천국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회에 1인 미디어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고 뭐 우리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뭐 그 뉴스나 뭐 가짜 뉴스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분야이고 이런 분야에서 이제 당연히 또 그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나와서 투자도 받고 성장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사회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들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빨리 수용을 해서 지금 그 변화에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미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1인 미디어 또 자몽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좀 붙여서 수익 모델을 좀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디어 자몽의 김건우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취업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